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요. 음, 또 짧게 근황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짧은 연휴 이후에 좀 몇몇 콘텐츠들 지식을 전달해 주는 콘텐츠들 있잖아요. 뭐 세계사나 한국사나 이런 오. 콘텐츠들을 한두 개 보다가 빠져 가지고 정주행하면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저는 1월 초부터 계속 그냥 새해가 너무 입에 딱 달라붙을 만큼 달려왔는데 3 월이 되니까 음, 뭔가 좀 새로운 진짜 시작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로운 에너지가 좀 음, 충전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요. 3월은 이제 정말 가장 한국인에게 가장 마지막 보루의 새해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저는 정말 3 월이 왔다니 더 이상 믿기지 않고 지금 녹음하는 시점에서 내일이 저희가 개학이거든요. 음. '영원히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체력을 음. 쌓아놔야 또 학기 중에 체력을 또 이렇게 일하면서 쓸 테니까요. 그렇죠. 음. 음. 충전이 되는 느낌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충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3월 초인데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마침 또 저에게 충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커피를 음.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커피는 뭐 기호식품, 음료라고 봐야겠지만 현대인들한테 커피는 사실 그런 정의 분류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맞아요. 진짜 요즘 커피처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음료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커피를 정말 거의 모든 사람이 즐기잖아요. 진짜 카페도 진짜 많고 뭐 "얘기 좀 하자." 이런 거를 그냥 "커피 한 잔 할래?" 이렇게 대체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게 진짜 정말 기호식품인가? 이건 기호식품이 아닌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들 커피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저도 사실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또 음. 다양한 커피를 직접 만들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좀 음. 술을 대신해서 기분 전환에 언제든 도움을 음. 받을 수 있는 한 잔의 음료, 커피 얘기를 오늘 좀 자세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음. 제목처럼 오늘은 토크토랑에서 저희랑 커피 한 잔 해요. 어우 좋습니다. 오늘 애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특별하게 술을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제가 마실거리인 커피이다 보니까 오늘 애피타이저를 음. 고를 때 저는 마실거리를 먼저 정했거든요. 그게 메인이군요. 맞아요. 음. 오늘의 술은 커피가 들어가는 칵테일인 에스프레소 마티니입니다. 음. 이름에서부터 약간 커피 향이 느껴지시지 않나요? 음음. 이름 딱 들었을 때 인상은 뭔가 에스프레소가 들어간 마티니일 것 같은데요. 약간 맛이 상상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티니도 맛있고 에스프레소도 맛있으니까 2개 섞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을까 싶은 음. 생각이 드는데 자세히 소개해 주세요. 네. 마티니랑은 사실 좀 재료가 다른데 마티니 잔에 음. 서빙되는 게 공통점인 칵테일이에요. 그렇구나. 마티니는 사실 어른의 맛 이런 아 엄청 도수 그쵸. 높은 칵테일인데 그거랑 다르게 에스프레소 마티니는 뭐 도수는 낮지 않지만 굉장히 달짝지근합니다. 오 그렇구나. 제가 제가 좋아하겠는데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칵테일이고 또 저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던 칵테일이거든요. 음. 카페인에 민감하시지만 않다면 커피만 좋아하신다면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 칵테일인 것 음. 같아요. 음. 일단 재료로는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가고 보드카 그리고 깔루아를 대표로 하는 커피 리큐르 요렇게 세 음. 가지가 들어가서 쉐이킹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음. 카페에서 간혹 보실 수 있는 커피 메뉴인 샤케라또와 음. 비슷한 비주얼이 나오거든요, 둘 다 쉐이킹을 음. 하기 때문에. 음.
그 쉐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품에 이제 커피 콩을 원두를 3알 얹어서 서빙해 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그 아, 커피 콩을 안주처럼 씹어 먹는 칵테일입니다. 어. 커피콩 새알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 싶어요. 왜 커피랑 술은 되게 그 어른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 활용 점정이 커피콩 새알이라니 너무 저는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그거와는 별개로 커피콩 씹어 먹으면 맛있나요? 약간 탄맛 같은 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커피 콩은 좀 고소해요. 스모키한 탄맛도 분명히 음.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음. 커피도 저희가 원주라고 하듯이 빈 콩이다 보니까 약간 콩 음. 볶은 건데 좀 씁쓸한 이런 아하. 느낌과 생각보다 좀 먹을 만해서 원두 자체를 느낄 때 이제 커피를 내려보기 전에 뭔가 감을 음. 잡을 때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음. 그 가끔이지만 통 원두, 그 원두 알갱이들이 들어간 음. 초콜릿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별미일 것 같네요. 음. 단 초콜릿에 약간 쌉싸름한 원두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음. 저도 이번 편 애피타이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매년 3월 15일이 세계 에스프레소 마티니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 날이 있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 기회가 되시면 또 시기가 비슷하니까 한번 드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 에스프레소 마티니에 곁들이는 메뉴로는 두부 티라미수를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음. 이게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몇 회차 연속으로 계속 디저트를 애피타이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좀 '중복을 피해 보자.'라는 생각을 했지만 에스프레소 마티니가 달달한 맛이 있다 보니까 다른 음. 음식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음. 디저트, 그중에서도 약간 커피 향이 느껴지는 디저트가 음. 떠오르더라고요. 음. 일반적인 티라미수는 좀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쪼끔 덜 달고 조금 더 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두부 티라미수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음. 저는 비건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두부 티라미수를 처음 봤었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그 전현무님이 나 혼자 산다에서 레시피를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네요. 저희가 평소에 디저트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아닌데 어떡하다 음. 보니 3주 연속 디저트를 소개하고 있군요. 오늘 소개하는 메뉴는 비건이기도 하고 훨씬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여서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얘기해 가지고 저도 찾아봤었는데 거의 집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저는 디저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먹고 싶을 때마다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되게 많이 많이 참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저로서는 생각날 때마다 좀 덜 부담스럽게 심지어 만들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러면 요 애피타이저와 가볍게 시작하는 오늘 메인 커피 이야기 한번 자세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커피는 오늘 주제로 삼긴 했지만 안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 음료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카페인에 민감해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커피 자체를 그런 씁쓸한 맛을 안 좋아해서 안 드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음. 음. 네. 하나님이나 저는 모두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라서 음. 뭐 크게 뭐 "좋아하세요?" 라고 여쭤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하나님이 혹시 제 예상과 경험과 다르게 커피를 싫어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요. 저는 정말 생활 필수품이라고 커피를 생각하는데 정말 저는 주말도 하루라도 안 먹고 지나간 날이 없을 정도로 막 주말에도 무조건 마시는 사람이죠. 커피 음. 애정하는 사람이고 근데 최근에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카페인을 줄여라." 이런 좀 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약하게 먹을지언정 좀 줄일지언정 아예 안 마시는 건 또 못 하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커피는 저한테는 기호식품 아니고 그냥 필수품입니다. 맞아요. 사실 뭐 현대인들 대부분이 위장이 안 좋긴 한데 저도 그렇고 음. "카페인 마시지 마세요." 뭐 "카페인 줄이세요."라는 말은 병원 가면 항상 듣지만
맞아요. 그냥 저는 '빈속에만 먹지 말자.' 이런 맞아. 원칙을 최근에는 갖게 되었습니다. 네 뭐 최소 아. '세 잔 이상은 먹지 말자.' 이렇게도 생각하고 아. 있어요. 저보다 훨씬 많으시네요. 저는 한 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음. 아침에 한 잔을 먹어 버리면 너무 음. 그게 안 되더라고요. 2 맞아요. 잔까지는 맞아요. 허락해야겠다. 점심에 무조건 한 잔 마셔야 되긴 하죠. 예. 음. 지금 저희의 대화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오늘 "맞아, 맞아." 하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또 좋아하는 커피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요. 음. 커피가 사실 너무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추출 방식에 따라서 나눠 보자고 해도 뭐 음.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한 에스프레소나 음. 모카포트도 있고 뭐 드립 커피, 음. 콜드브루 같은 것들도 있고 프렌치 음. 프레스나 사이폰처럼 음. 한국에서 익숙하게 사용하진 않지만 또 간혹 만나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음. 아는 것만 해도 사실 이 정도인 거고 드립 맞아요. 커피 하나만 하더라도 도구에 따라서 다양성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요즘은 또 너무 세상이 좋아져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그 동결 형태의 가루 음. 커피 너무 많잖아요. 맞아. 예전에는 사실 그 믹스 커피라고 불렸던 음. 설탕과 밀크가 다 들어간 음. 3 in 1 타입의 음. 믹스가 대세였는데 요즘에 뭐 원두만 들어있는 스틱 커피도 음. 워낙 많이 나오고요. 게다가 또 카페인 부담 없이 밤에도 먹을 수 있는 디카페인 커피들도 음. 점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음. 최근에는 설탕을 줄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커피에서도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한 믹스 커피도 있더라고요. 진짜 믹스 커피가 저는 진짜 아마 다른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처음에 커피에 입문한 거 아마 믹스 커피인 것 같거든요. 어렸을 음. 때 약간 엄마 아빠가 마시는 거 보면 그 냄새 때문에 한 입만 달라고 되게 많이 음. 졸랐던 것 같아요. 냄새가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믹스 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커피 맛 나는 설탕물 이렇게 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100% 공감을 해서 정말 안 먹으려고 하는데 진짜 믹스 커피가 꼭 당기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음.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사용했으면 좀 덜 부담을 가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대체품도 나오는 거 보니 정말 커피가 종류가 다양하긴 합니다. 맞아요. 특히 디카페인만 하더라도 '카페인 없지만 그럼에도 커피는 마시고 싶어.'라는 니즈를 축적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믹스 커피로 커피 입문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떠올랐는데 저희는 레스비 같은 커피 맞아요. 음료 캔 음료로 많이 맞아요. 입문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맞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 박스로 사 놓고 학교에다 음. 쟁여 놓고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학교 자판기에서도 정말 많이 빼서 맞아. 먹었고. 맞아요. 음. 이렇게 뭐 시작은 각자 좀 다른 기억들이 있겠지만 이제 단순히 음료라고 하기에는 커피는 너무 큰 범위인 것 같은데요. 음.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커피 취향을 주제로 삼으면 할 말이 진짜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좀 알아갈 때 단골로 좀 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떤 커피 아하. 좋아하시냐." 뭐 그리고 어. 사실 그 프랜차이즈 중에도 사람들의 선호가 굉장히 갈리다 보니까 맞아요. 고런 것도 참 들어보면 음. 재밌어서 음. 그래서 이제 하나와 셋이 좋아하는 음. 커피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음. 일단 저는 산미가 거의 없는 진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음. 그 원두를 볶는 과정을 생각하면 보통 강배전이라고 하는 되게 탄맛이 강하게 나게끔 오래 볶은 음. 원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지 저는 핸드 드립이나 콜드 브루처럼 맑게 추출되는 커피보다는 음.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음. 모카포트처럼 진하게 만들어진 되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음. 음. 원두가 사실 맛있는 경우라면 에스프레소 자체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또 몇 년 전부터는 많이 빠져 있는데 음. 원두 상태에 따라서 에스프레소 자체로는 별로 맛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물을 섞어서 아메리카노로 많은
사람들과 비슷하게 그쵸.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마시는 것 같고요. 음. 특히 저는 얼죽아 타입이라서 유명하죠. 네. 진짜 이 커피 본연의 맛이 너무 궁금하다. 이 원두 음. 처음 사 봤는데 너무 궁금하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거의 아이스로 커피를 먹는 편입니다. 근데 사실 커피가 유명한 이탈리아나 뭐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는 북유럽 같은 데서는 커피를 차갑게 마시는 거를 막 이해를 못하고 이상하게 보고 막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 향을 즐길 때 특히 낮은 온도는 방해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뭐 음. 술 쪽에서도 사실 위스키도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얼음에 넣어서 음. 먹는 거는 진짜 향을 하수다. 못 느낀다. 막 이런 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는데 음. 저도 굉장히 비싼 원두나 커피를 처음 마셔볼 때는 우선 따뜻한 커피를 마셔봅니다. 근데 오. 커피가 진짜 여전히 기호식품이라는 게 저는 딱 음. '아 이런 맛과 향을 가진 원두구나.' 이렇게 음. 따뜻하게 맛을 보고 바로 얼음을 넣어서 차갑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어. 햇님의 얼죽아 사랑 유명하죠. 음.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샌님과 약간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샌님은 에스프레소나 모카포트로 한 진한 커피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저는 드립커피나 콜드브루처럼 약간 맑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음. 저희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약간 "기름이 뜨지 않는 커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음. 음. 예 추출하지 않고 그러니까 압력을 가해서 추출하지 않고 물로 내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좀 진한 맛을 좋아하긴 해서 약간 요렇게 드립 커피 할 때 요만큼 처음에 내린 커피 요런 것만 마시는 음. 굉장히 까다로운 입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희 원두 맛 할 때 아메리카노 마실 때 고소한 맛 좋아하세요? 산미 있는 거 좋아하세요? 이렇게 어.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저 그 둘 중에라면 저는 산미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미 음. 있는 커피를 요즘 사람들 요새 들어서 쪼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미 있는 커피 왜 마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요. 그러니까 지금 샌님과 저가 약간 커피에서 원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음. 산뜻한 걸 원하는 것 같고 샌님은 음. '깊은 맛을 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원두 이름에 시트러스 같은 뭐 음. 과일이나 음. 꽃 이름 들어가는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확실히 산미 있는 커피가 좀 산뜻한 맛을 내주는 것 같아요. 맑고 산뜻한 커피를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훨씬 기분 전환이 되고 어 완전 완전 반대네요. 그러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저는 원래 평소에는 술도 그렇고 대부분 산미가 강한 걸 좋아하는데 음. 유일하게 커피만 음. 커피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미를. 저는 음. 오히려 반대로 시트러스 뭐 플로럴 이렇게 설명이 맞아요. 되어 있으면 음. 바로 다른 걸로 절대 고르지 않는 음.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약간 고수다. 오히려 그 음. 커피는 진짜 좋은 원두는 사실 산미가 있는 게 더 좋은 원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 분들도 있었는데 뭐 '그럼 내 입맛이 싼가 보지.'라는 맞죠.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입맛에 맞는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생각. 맞아요. 그래도 내가 다행히 먹고 싶은 요즘에는 그 음. 취향에 따라서 원두를 고르게 많은 카페들이 뭐 2-3 가지 정도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 맞아요. 커피를 즐기기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음. 맞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제 취향이 커피에서 반대다.'라는 건 꼭 음.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반대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서로의 취향을 알기 쉬우니까 약간 음. 아예 반대인 것도 괜찮네요. 네. 심지어 커피 온도에서도 반대입니다. 어. 저도 저도 아이스 좋아하긴 하는데요. 약간 몸에 차가운 음료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일부러 덜 마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고 추위를 많이 타 가지고 쪼끔만 추워도 되게 따뜻한 걸 몸에 넣고 싶어지더라고요, 차가운 것보다는. 음.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여름에도 실내에서는 에어컨 때문에 춥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걸 마시기도 하니까 저는 확실히 음. 아이스를 좋아하는 샌님하고는 '온도도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따뜻한 걸 이렇게 호로록 마실 때 향이 확실히 극대화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음. 음. 약간 밥 먹고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면은 밥 먹은 냄새도 싹 씻겨 주는 것 같고 커피의 그 고소한 향기를 느끼면서 약간 급할 때 따뜻한 이게 찬 거는 후다후닥 마실 수 있지만 따뜻한 건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야 되니까 약간 여유도 챙기게 해 주고 이러면서 좀 다시 뭐 '일할 기분으로 돌아가게 해 준다.'라는 음. 의미에서 저는 좀 따뜻한 커피를 많이 마시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 호로록 마시는 거 말씀하셨는데 사실 와인 마실 때도 향을 가장 극대화해서 마시려고 소리 내서 공기랑 같이 마시는 음. 가이드를 받을 때도 있어 가지고 음. 확실히 차가울 때보다는 고렇게 마실 때 향이 음. 극대화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아이스 커피에 비해서 따뜻한 커피는 이제 위가 오픈되어 있는 잔에 보통 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 커피에서 그렇죠. 나는 향 자체가 다 후각으로 같이 느껴질 수 있어서 그 영향도 음. 저는 크다고 느끼고 저는 사실 아이스 음료를 좋아하지만 빨대로 먹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음. 빨대로 먹는 건 사실 향을 그 '후각으로는 전혀 못 느낀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네. 그냥 물론 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음. 그래서 물론 이제 아이스 커피를 위에 뚜껑 없이 그냥 먹으면 막 얼음이 얼굴에 쏟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좀 불편하니까 다들 빨대를 쓰시는데 저는 일부러 빨대를 안 쓰고 싶기도 해서 그냥 좀 아. 불편하더라도 이왕이면 걸어 다니면서까지 막 먹을 만큼 그렇게 급하고 막 카페인이 막 저는 보통 사서 자리에서 뚜껑을 열고 음. 마시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어. 얼굴에 좀 쏟아지면 어때요? 좀 닦으면 되죠. 그래요. 맞아요. 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고소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지는데 아 온도까지 반대였다니 진짜 하나님이랑 정말 완전 반대구나 하는 걸 정말 그러게요.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회차인 것 음. 같습니다. 음. 뭐 요런 원두 그리고 온도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 사실 커피 취향을 크게 좀 양분하는 게 아메리카노류의 블랙 커피 아니면 우유가 섞여 있는 또는 다른 크림 같은 것들이 섞인 이런 베리에이션류 이렇게 둘 중에 뭘 더 선호하냐라는 것도 굉장히 큰 기준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주위에 보면 이제 저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커피 취향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꿰게 되는데 '아 저 음. 사람은 라떼 아닌 걸 마시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는 음. 거라면 이 사람은 무조건 그냥 저 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어떤 사람은 콜드브루만 마셔. 막 이런 음. 경우도 맞 있어서 요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저는 블랙 커피를 대부분 마시는 것 같아요, 아이스 음. 아메리카노. 근데 가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음. 그 베리에이션류 중에서도 저는 크림이 들어가는 커피를 쪼끔 종종 먹는 편인데 오. 에스프레소에 크림을 얹은 에스프레소 꼼파냐 또 음. 에스프레소 바에 가면 굉장히 제가 잘 시켜 먹는 메뉴고요. 맛있죠. 그리고 에스프레소에 올라가면 이제 에스프레소 콤파냐지만 그냥 블랙 음. 커피에 크림을 얹은 아인슈페너 같은 음. 커피도 종종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아인슈페너는 이제 음. 아인슈페너가 좀 유명한 카페에 가면 무조건 일단 먹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음. 또 집에서 해 먹기는 번거로워서 밖에서만 거의 사 먹게 되는 메뉴이지만 좋아하는 커피는 카페 그라니타입니다. 음. 이게 카페마다 쪼금씩 이름이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를 얼려서 만든 커피 셔벗 위에 음. 생크림을 살짝 얹어서 이제 얼음을 깨면서 아이스크림처럼 먹는 메뉴인데 음. 생크림이 들어간 것들이 그 커피 자체는 달지 않은데 달달한 생크림이랑 같이 먹게 되니까 '그걸 음. 저는 쪼끔 좋아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에스프레소만 먹기엔 좀 쓴데 이렇게 음. 크림같이나 생크림같이 좀 단 거를 얹으면은 확실히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샌님은 확실히 약간 아메리카노가 아닌 커피 메뉴에서도 좀 진하고 덜 달고 시원하고 이런 거를 선호하는구나라고 하는 취향을 알 것 음. 같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저도 주로 마시고요. 그거 아니라면 라떼를 저는 주로 먹는 것 같습니다. 저는 워낙 우유도 원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음. 우유의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켜 주는 라떼도 좋아하고 근데 약간 아메리카노 먹고 싶을 때랑 라떼 먹고 싶을 때랑 약간 상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아메리카노는 맑은 물이어서 그런가? 뭔가 소화를 돕는 느낌이고 아닌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소화기관이 안 좋습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 소화를 음. 돕는 느낌이고 막 이래 가지고 배불러도 되게 잘 마시거든요. 그리고 식후에 이런 식으로 주로 마시는 것 같은데 우유가 들어가면 확실히 좀 속이 좀 든든해지잖아요. 그래서 라떼는 약간 배고플 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식후에 먹을 때는 라떼는 거의 안 먹게 되는 것 같고 뭔가 '배고픈데 커피 마시고 싶네.' 이럴 때는 라떼를 마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술 마시고 2 차로 카페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럴 때 꼭 아포가토를 먹습니다. 술 음. 마시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술 마시고 나서 아이스크림 국룰이잖아요. 그럴 때 진짜 딱인 것 같은 메뉴고 특히 그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카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무조건 아포가토 먹는 편입니다. 음. 저는 정말 신기한 게 차가운 음료 대부분 좋아하는데 음. 아포가토는 한 번도 시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먹어 본 오. 적이 있진 않지만 어. 이게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제 기준에 음. 아포가토는 커피는 아니고 아이스크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쵸. 아이스크림이 메인이죠. 제가 우유도 사실 저는 안 좋아하고 맞아요. 치즈는 좋아하는데 우유류의 유제품을 별로 안 네. 좋아해서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음. 들고 생각해 보면 카페 그라니타하고 음. 아포가토하고 이제 커피샤베트이냐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냐 이 차이가 좀 음. 큰 것 같은데 커피숍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포가토를 안 먹는다.'라는 게 음. 참 스스로도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음. 사람의 취향이 이렇게 까다로운 겁니다. 맞아요. 음. 라떼는 아까 하나님은 배고플 때 좀 음. 출출할 때 요럴 때 많이 찾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음. 저는 카페 라떼를 잘 안 먹기는 하는데 음. 간혹 먹는다고 하면 진짜 드물게 음. 라떼가 정말 그냥 라떼가 유명한 카페들이 있죠. 맞아요. 제 기준 그 폴 모시기 맞아요. 프랜차이즈 음음음. 거기에 가면 저는 라떼를 시키긴 해요, 배가 불러도. 아. 다른 곳에서는 안 먹는데 거기서만 어. 먹으니까. 맞아요. 아니 그 프랜차이즈가 별로 없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보이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메뉴긴 하죠. 맞아요. 음. 거기가 우유가 특이한 건지 아무튼 좀 고소한 느낌이 있어서 평소에 맞아요. 잘 좋아하지 않는데도 잘 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빵과 함께 먹을 때 라떼를 종종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 한 8 알 이상은 제가 아메리카노를 먹는 것 같아서 그냥 꿀땡땡까지만 하는 걸로. 맞아. 저도 샌님 라떼 먹는 거 저도 별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음. 제가 예전에 한번 식단 관리를 빡세게 하는 다이어트를 할 때 카페 음. 라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음. 그때 스스로 느꼈어요. '아 진짜 지금 그냥 몸이 되게 뭔가를 다 먹고 싶구나. 내가 라떼를 먹고 싶다.' 어. 이렇게 어. 생각하면서 어. 정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마지노선의 음식이군요. 그쵸. 그거라도 먹고 싶다 어. 이런. 사실 커피 종류는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저랑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 외에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서 '나 원래 이거 안 먹는데.' 이럴 때는 제가 막 방금 말했던 다이어트 할 때는 라떼가 너무 땡겨. 이런 것들도 음.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 커피가 많은 학생분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또 직장인분들, 저희 같이 직장인분들에게도 평일과 그 주말에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 다른 맞아. 형태로 소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걸 음.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음. 사실 커피 이야기를 사람들과 해 보면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막 매니아처럼 커피에 푹 빠져 계시는 분들, 전문가 수준으로 지식을 갖고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난 커피 사실 그냥 살려고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건 아닌데 뭐 커피 없이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음. 있고, 저희가 영양제 편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너무 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음. 이러니까 카페인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되게 음. 쉽게 마실 수 있는 카페인이 커피이다 보니 그렇죠. "마신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막 커피로 안 돼서 에너지 드링크 막 몇 캔씩 음. 올려 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그 현대인들 너무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 1 리터 커피도 어느 순간부터 또 굉장히 유행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생명수처럼 일할 때 옆에 음 놓고 홀짝홀짝 하면서 물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맞아요. 그치만 여러분 물 대용으로 절대 커피는 마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음. 커피는 오히려 이노작용을 촉진하니까요. 물을 드셔야 합니다. 음. 음. 맞아요. 근데 우리 참 맛이 없죠. 맛이 없으니 어렵죠. 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 아침에, 특히 주중에 아침에 출근해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음. 면 에너지 부스트가 좀 필요할 때, 뭐 음. 너무 피곤할 때 이럴 때 선택하는 커피는 어떤 게 있는지 좀 이야기를 음. 해 보고 싶은데요. 음. 저는 뭐 여러 가지 취향을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한결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음. 그런 저라도 오후에 너무 피곤하거나 졸릴 때 평소에는 잘 안 먹는 믹스 커피가 땡길 때가 있습니다. 아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좀 제 입맛에는 특히 너무 달아서 맞아요. 그 설탕 조절 부분을 잘 이용해서 설탕을 최대한 빼거나, 근데 아 그게 완전히 빠지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는 블랙 커피를 추가하거나 아. 에스프레소 샷을 추가해서 먹는 편이에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그 이렇게 스틱도 있지만 병으로 아예 원두 가루만 판매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음. 그걸 좀 추가해서 먹거나, 저는 음. 이제 집에 그 원두 가루로 떠서 먹는 음. 디카페인 원두 가루를 한 통을 사 놨는데, 믹스 음. 커피가 먹고 싶을 때는 그 믹스 커피가 생각보다 카페인이 꽤 많이 들어가서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믹스 커피가 그 에스프레소처럼 이렇게 빠르게 내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카페인이 좀 많은 걸로 들어서 아 원두여서 그런가 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거기에 이제 디카페인 원두로 이제 씁쓸함을 추가해서 많이 먹는 음. 편인 것 같고, 이런 진짜 확 나를 깨워주는 믹스 커피 맛의 고급 버전으로는 그 음. 별그러진 다방, 초록색 다방 음음. 에스카페에는 음. 더블샷이라는 메뉴 맞아요, 맞아요. 줄 때도 있어요. 아마 그런 음. '당이 확 필요해.' 이럴 때 많이 찾으시는 메뉴로 알고 있는데, 음. 음. 이게 단맛이 있어서 그런지, 또 그리고 차가운 음료이다 보니까 확 음. 정신이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후에 음. 저의 부스터 역할을 하는 커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피곤할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데에는 믹스 커피가 진짜 저도 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약간 얼음 넣어서 차갑게 믹스 커피 마시는 것도 너무 음. 좋아하는데 아이스로 드실 때는 믹스 커피 꼭 2개 타셔야 되는 거 아시죠? 물도 맞아요. 평소보다 반만 넣으셔야 합니다. 네. 비율 너무 중요해요. 물 많이 타면 진짜 망하잖아요, 믹스 맞아요. 커피는. 음. 이게, 그리고 저는 그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음. 그 커피 자판기의 기억 때문인지 맞아요. 모르겠는데 어. 그 자잘한 얼음이 너무 좋아요, 믹스 커피를 차갑게 먹을 때. 아. 작은 얼음. 그 참 구하기 힘든데. 그쵸? 맞아요. 커피 어. 브랜드 프랜차이즈 중에는 아마 그 보라색 보라 브랜드만 맞아요. 작은 얼음. 그리고 맞아요. 거기도요. 그 백사장님이 하시는
아, 거기도 얼음이 작군요. 네, 거기 얼음이 작고 그 옛날 커피 같은 이름으로 그 진짜 믹스 커피 스타일의 오. 커피가 있습니다. 네, 오. 최근에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어본 게 그 제로가 나왔더라고요. 그 믹스 커피. 아, 그 네. 백 사장님 하시는 데서요? 네. 오. 오,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제가 당이 너무 필요한데 그 단맛에 정신 차림은 필요한데 설탕을 음. 먹고 싶지 않을 때 한번 꼭 가서 음. 먹어보고 싶은 저의 지금 위시리스트에 고이 담아 놓은 커피 메뉴 음. 중 하나예요. 저 저는 정신이 확 들어야 된다, 이런 순간에는 좀 차가운 커피를 마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온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따뜻한 커피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출근해서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거든요. 음. 약간 오히려 아침이니까 이렇게 '억지로라도 여유를 가진다.'라는 음. 느낌으로. 음. 근데 이제 오후에 피곤할 때는 아메리카노에 얼음 잔뜩 넣어 가지고 약간 마시는 게 아니라 몸에 때려 넣는다는 느낌으로 음.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정신이 돌아온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차가운 거가 아마 가장 크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실은 음. 이게 커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내가 똑바른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래서 그 카페인의 역할을 차가운 온도로 극대화시켜 줄 수 있게 좀 얼음 넣은 아메리카노는 오후에 많이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특히 여행 가 가지고 오후에 막 지칠 때쯤 막 음. "아. 아." 이러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외치면서 카페를 찾아다닐 때도 많이 있지 않나요? 맞 그리고 또 좀 쉬어져야 하니까 여행 가서도 맞아요. 카페에서 잠깐 쉬면서 카페인도 음. 충전하고 뭐 필요하면 음. 당분도 충전하고 그런 음. 시간들을 찾게 되는 것 같네요. 음. 참 여행도 일하듯이 에너지 음. 부스터까지 필요해 필요해서 그렇네요. '바쁘게 그렇네요.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어머, 그렇네요. 근데 아마 다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또 쉬는 날이 맞아요. 워낙 짧으니까. 맞아요. 갔을 때 최대한 즐겨야 하니까. 예. 너무 웃긴다. 음. 이렇게 주중의 커피 또는 여행 중의 커피가 우리한테 음. 에너지 부스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음. 상대적으로 좀 주말에는 휴일에는 기호 음. 음료로 즐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우는 보통 주말에는 점심을 요리해서 먹을 때 커피를 같이 곁들여서 음. 먹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음. 후식으로 커피를 준비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주중 평일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주말에는 드립 커피를 좀 더 많이 마시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중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걸 더 선호하거든요. 음. 그리고 일단 저는 좀 커피를 진하게 마시는 편이기도 하고 그 에스프레소 하나로는 정말 택도 없기 샷 하나로는 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그냥 그 커피 샷을 내리고 다시 씻어서 더 음. 새로운 샷을 내리고 이런 과정에서 뭐 해야 되는 음. 일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음.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카페인은 적게 하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 에스프레소 머신을 주로 이용하는데 음. 주말에는 사실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좀 음. 천천히 막 음. 여기저기 쫓기는 게 아니라 딱 시간 보면서 시간 맞춰서 핸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도하듯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좀 음. 여유 있게 그런 게 돼서 좀 많이 내려 마시는 것 같고 속도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주중에는 빠르게 내려오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먹고 그쵸. 주말에는 좀 천천히 음. 필요한 뭐 원두도 갈아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게 필요한 핸드 드립을 더 선호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빵이랑 보통 저는 주말에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음. 빵이랑 곁들이기에 핸드드립 커피의 그 깔끔함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음. 그 맑고 깔끔한 커피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하나님은 특별히 좀 주말에 더 즐기는 커피 종류나 방식 같은 게 있으신가요? 어 방금 샌님이 주말에 드립을
커피를 내리면서 약간 다도처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오히려 주중에 드립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음. 실은 확실히 그 주중에 드립을 먹을 때는 다도하듯이 이렇게 커피를 천천히 내리지 않고 부어 놓고 일하다가, 부어 놓고 음. 일하다가 이런 맞아. 느낌으로 드립을 많이 먹죠. 맞아요. 그리고 저희는 요새 좀 커피에 진심이신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커피를 내려 주세요. 그래서 오. 내려서 이렇게 놔 두시면 그거 저는 그저 마실 뿐이긴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주말에는 집에 캡슐 머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캡슐 음. 머신을 사용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드립으로는 라떼를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집에 있는 우유로 캡슐 머신으로 라떼 해 가지고 아침을 간단하게 때우기도 하고 만약에 점심 메뉴가 땅 빵이다. 그럼 저는 무조건 라떼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음. 네 그래서 라떼랑 빵이랑 이렇게 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약간 손쉽게 에스프레소 머신보다 훨씬 손쉽잖아요. 그리고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뭐 관리도 편하다 이런 점은 캡슐 커피의 장점인 것 같고 대신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드립 커피처럼 맛있지는 음. 않다라는 게 좀 단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음. 저는 그냥 주말에만 간단하게 즐기기 좋아서 애용 중입니다. 음. 맞아요. 저도 요즘 사무실에 보면 핸드 드립으로 커피 내려서 마시는 분들 되게 많아진 것 같고 또 맞아. 같이 몇몇 이야기하시면서 원두 음. 갈기도 하고 또 새로 산 음. 원두 좀 설명하면서 같이 나눠 마셔 보시기도 하시고 음. 음.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주중에 그 에스프레소 머신 너무 씻기 귀찮으면 음. 핸드 드립을 하긴 하는데 진짜 음. 주중에 마시면 확실히 맛이 없는 느낌이에요. 시간에 맞춰서 바로바로 그게 몇 분 내에 한 번에 다 내려져야 사실 핸드 드립 커피가 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보통 주중에 내리면 막 내려놓고 음. 또 한참 딴 거 하다가 몇 분 뒤에 와서 물 붓는데 그 사이에 물은 또 온도가 확 식었을 테고 맞아요. 이렇다 보니 아마 음. '맛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내가 이 한 잔에 정성을 들인 게 아니니까.'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그때는 부스터 카페인 음료라는 느낌으로 음. 만들어서 먹는 것 같고 주말에는 좀 진짜 나를 위한 한 맞아요. 잔을 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떠나지 않아요. 잠깐 딴 거 해야지. 그러면 그 아 20 초 30초 사이에 분명히 또 까먹고 맞아. 시간을 놓칠 것 같아서 주말에는 아예 딱 그 커피 주전자를 들고 음. 대기해서 커피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음. 하나님처럼 라떼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에스프레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캡슐 음. 커피가 가장 쉽게 에스프레소를 또 마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들 맞아요. 이용하시지 않을까 음. 싶어요. 사실 그 드립 커피에 음. 우유를 넣어서 음. 카페오레로 마실 수도 있는데 아 한국에서는 사실 카페오레를 잘 안 드시는 것 같고 카페 메뉴에서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아메리카노와 음. 라떼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맛이 별로 없지 않나요? 카페오레는? 저는 그 해외에서 그 호텔에 가면 호텔 음. 조식에서는 보통 그 카페 맞아요. 라떼가 아니라 카페오레를 주잖아요. 네. 또는 카페오레를 먹을 수 있고 음. 그렇게 먹으면 그냥 제 기준에는 제가 라떼를 즐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기준에는 그냥 음. 비슷하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아 아마 그렇구나. 라떼보다 당연히 밍밍함이 있을 음. 텐데 그러면 이제 드립커피가 좀 진하면 괜찮을 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제가 최근에 그 가족 효도 여행으로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베트남 커피가 굉장히 진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저는 원래 진하게 먹는 사람인데도 베트남 커피는 그 드립해서 나온 그 자체로 마시기가 되게 진하게 느껴질 만큼 진짜 어.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거기에는 '이건 카페오리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원두 자체가 진한 경우에는 카페오레가 음. 맛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네. 카페오레가 너무 밍밍해 가지고 맞아. 저는 사실 우유를 좋아해서 라떼도 좋아하는 건데 우유의 음. 맛이 잘 안 나서 카페오레는 음. 별로더라고요. 음. 아마 그 특히
아침에 빈속에 그 블랙커피를 먹는 게 너무 위에 음. 자극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걸 부드럽게 먹겠다라는 느낌으로는 카페 오레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저희가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상대의 취향과 선호를 알아가는 데에도 진짜 도움을 많이 주는 도구인 음. 커피 이야기를 쭉 나눠 봤는데요. 음. 새삼 하나님과도 이렇게 커피 취향이 다른 부분이 음.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유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음.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고 어. 뭐 제 취향에 대해서도 이 커피 음. 하나를 들여다봤을 뿐인데 '아 내가 이래서 주중에는 그러니까. 이렇고 주말에는 이랬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요. 커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커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뭐 애정하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느낌이 새삼 듭니다. 맞아요. 음. '이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호식품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에 대해 이렇게 할 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커피 한번 정의하고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그 다양한 향과 맛으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최고의 무알콜 음료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음. 그 술 공부를 하면 음. 술을 분류할 때 음. 음료인데 음료는 무알콜 음료와 알코올 음료가 있고 알코올 음료는 우리가 아. 이렇게 처음에 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음. 저는 사실 음료 가운데는 알코올 음료인 술을 정말 좋아하는데 술은 뭐 24 시간 즐길 수 없잖아요. 많이 즐길 수가 맞아요. 없고. 맞아요. 그런데 무알콜 음료 중 하나인 커피는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좀 덜하고 몸에도 음. 술보다는 덜 나쁜 것 같고 음. 방법이나 내용에 따라서 오늘 이야기한 것 이상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고 또 저희 기분 전환에도 에너지 충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음. 낮 뭐 요즘에는 밤까지 모든 음. 시간을 위한 좋은 무알콜 음료라는 정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 앞으로 커피를 마실 때 샌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술을 대체할 수 있는 음. 음료라고 생각하면서 커피를 마시면 더 텐션 올라갈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저희 요즘 무알콜 맥주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무알콜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커피에 대해서 오늘 전까지는 약간 '커피는 정신을 차리게 해 주는 약간 약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커피를 마시면서 생기는 그 여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향기로운 여유라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때요? 여유 그리고 향기 다 진짜 약간 커피 광고 카피에 쓰일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커피를 잘 설명해 주는 멘트인 것 음. 같아요. 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오늘의 디저트를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디저트는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음. 사실 커피가 우리 일상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음. 커피와 관련된 노래가 진짜 많더라고요. 음. 요즘은 "커피하면 생각나는 노래?"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는 답변으로 그 사람의 세대, 나이대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 되게 자폭인 것 같은데 왜 저 그 커피 한 잔을 시켜 놓고 이 노래 왜 생각나죠? 아니 저희 그 나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저희끼리만 알고 비밀로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모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가 저랑 하나님이 어렸을 때 음.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광고에 쓰이지 맞아요. 않았나요? 맞아요. 커피 아이스크림 광고 노래였던 것 같아요. 저 그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했는데 맛있었는데. 그게 약간 카페 그라니타의 저력이 더 아 그런 느낌이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커피숍옷 위에 크림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 아이스크림 저도 그런 류의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음. 있어요.
아무튼 충격을 어색 들어하고 제가 초토화시켰네요. 오늘은 에피타이저에서 되게 달달한 커피 칵테일인 에스프레소 마티니와 티라미수를 소개했었다 보니 디저트는 반대로 깔끔하게 좀 입을 씻어낼 수 있는 음악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10cm가 부른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게 저희 세대의 커피 노래 정석이죠. 맞아요. 아마 음. 그리고 또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마시는 커피 메뉴가 아메리카노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오늘 디저트로 참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0cm가 제가 알기로 아마 이 노래로 유명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처음 들었을 때 되게 신기한 노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사도 진짜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메리카노 너무 좋아." 막 이런 되게 일차원적인 가사고 그리고 소재도 되게 특이하고 아메리카노가 소재라는 게 되게 특이하고 이래서 되게 신기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그치만 이제 정말 대표곡이 되어 버렸죠. 되게 중독성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음식문구가 진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사가 정말 그쵸. 신기한 뭐 아메리카노로도 유명해졌는데 저는 10cm를 처음 알게 된 두 노래가 아메리카노 그리고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이렇게 두 맞네요. 곡이었던 것 같은데 둘 다 커피와 관련이 있는 음. 커피 메뉴와 커피를 판매하는 공간이라는 음. 측면에서 좀 신기하다. 그리고 음. 노래 '디저트 잘 골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0cm가 약간 그 일상생활에서의 소재를 음. 주로 다루는 가수잖아요. 그만큼 커피가 우리 일상생활하고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맞아요. 음. 오늘은 저희 일상의 활력이 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도 하는 한 잔의 마법 같은 음료 커피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에 일상을 어떤 커피와 함께 하실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기존에 즐기지 않으셨던 커피라도 새로운 한 주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 저희가 체력 강화용 물약처럼 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경험을 충전할 신선한 기호 음료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커피 향 나게 채워본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네,